네, 죄수의 딜레마, 게임 이론에 나오는 유명한 사례 가운데 하나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공범 2명에게 제안을 합니다. 만약에 2사람 다 자백을 하면 가장 낮은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하겠다. 자, 그리고 1명만 자백을 하고 또 1명은 부인한다면 자백한 사람은 선처해서 무죄를, 부인한 사람은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하겠다. 자, 그리고 만약에 2사람 다 부인한다면 다른 사소한 죄를 걸어서 징역 3개월이라도 구형하겠다라는 제안입니다. 만약에 둘을 같은 방에서 신문한다면 2사람은 하다못해서 눈빛이라도 주고받으면서 가장 낮은 형을 받기 위해서, 이 징역 3개월을 받기 위해서 둘 다 죄를 부인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둘을 서로 다른 방에서 신문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신은 무죄를 받기 위해서 또는 상대방이 무죄를 받으려고 자백을 했다면 자신은 무기징역을 받게 되는 만큼 이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백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장 씨호가 자발적으로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제출한 것을 두고 장 씨가 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최 씨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씨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순실과 장시호 또 어떤 공방이 이어지게 될까요?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사회과학에서 죄수의 딜레마, 이 게임 이론에서 나오는 것은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 얘기는 조금 나중에 하고요. 최순실이 오늘 3번째인가요? 2008 두 번째인가요? 네. 나왔는데 뭐 검찰 측에서 뭐 새로운 증거를 어떻게 좀 제시했다고 보세요? 뭐 일단은 수만 페이지의 어떤 서증, 그러니까 문서 서류를 제출했는데 아마도 그 내용은 PC에 관련된 어떤 이메일이라든가 뭐 메신저라든가 이런 내용은 당연히 포함됐을 거라고 보이고요. 참고인 또는 지금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는 사람들의 진술조서가 그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측에서 이 진술조서는 강압으로 작성한 거다라는 사실은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어떤 참고인 조서, 진술 조서까지 검찰이 빠짐없이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순실 측에서 증거를 부동의하기 때문에 그 작성된 진술된 그 사람들을 다 증인으로 신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순실 측에서 신청한 증인 지금 45명이라고 합니다. 그중에 변희재 씨도 있었다가 법원에 기각됐죠. 증거 가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증인들도 많고 그 증인들이 얘기한 진술 조서도 많고 또 서증도 많은 수많은 증거들이 있어서 증거 조사가 하루 만에 끝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시간 끌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증인을 하루에 2~3명밖에 못 부릅니다. 시간적으로. 네. 그런데 45명이나 증인을 신문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판기를 열어야 됩니까? 이것도 시간 끌기, 버티기 전략, 증거 부동의, 사소한 것도 다 부동의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지금 부동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안종범 전 수석도 자기 그 검찰이 그 압수수색에서 수집한 수첩도 그 증거로서 부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최순실은 뭐 원래 모든 걸 다 부인하니까. 그래서 지금 2사람이 말을 맞췄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KT 인사 압력에 관여한 신모 씨라는 사람에게 네. 이 소위 말하면 더운트라는 최순실의 비밀 회사죠. 여기에 남아있는 PC나 자료를 다 정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결국 그 부분은 장시호 씨에게 우리 집에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치워라 하는 맥락이 똑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그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바로 김영수 미르재단 이사장이나 그다음에 전 K스포츠 재단 이사장에게 뭐라고 해유를 하느냐면 진술을 해유를 합니다. 청와대나 안종범 내가 인사들을 청구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정경련하고 합해서 당신들이 청구를 했다라고 해라. 그리고 진술에 대해서 청와대나 이 안종범 전 수석이 내가 관여했다는 얘기는 일치하지 말아다오. 이런 형태의 진술 강요를 한 부분이 이 진술 조서에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최순실 씨와 그다음에 안종범 전 수석이 모두 관련된 뇌물이라든가 이런 개입한 상황을 모두 다 허구로 만들어버리는, 본인들은 청와대나 본인들은 다 빠져버리는 형태의 진술을 해유했다는 게 정황이 드러난 그리고 검찰이 중요한 증거를 제출했는데 정견련 보고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보고서는 안종범 전 수석이 지시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보고서 내용 중에는 이 뇌물죄의 대가성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대비를 하기 예, 위해서 그렇다고 이제. 한다면 이 어떤 그 정경련에서 이런 재단에 출연하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느냐, 대가성을 인식하고서도 이런 자금 출연을 했었는지 예. 이런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좀 궁금한 게 이 구치소에 자꾸 깜빡이라 구치소에 다 있잖아요. 네. 안종범도 그렇고 최순실도 그러고. 아니 근데 두 사람이 한결같이 증거를 부정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이거 어떻게 이게 그런데 가능한? 이제 두 사람이 그러니까 변호인은 접견이 되지 않습니까? 아, 변호인끼리 이제 만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호인 그런 건 안 걸려요 법적으로? 그건 뭐 약간의 논란의 여지가 있겠죠. 그런데 어찌됐건 그 변호인들 간에 서로 소통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지금 검찰 쪽에서 오늘 지금 뭐 흘러나오는 얘기는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 흘러나온다기보다는 아마 법정에서 오늘 그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일각에서 있는데요. 이제 나왔다 예. 그래요. 그래서 배우설을 얘기했죠. 배우설.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죠. 배우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탄핵 심판은 결국은 이 재판하고도 연관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되는 것들, 또 혐의 입증 그 부분도 일정 부분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대응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예. 지연 전략 아닙니까? 예. 그걸 지연하기 위해서는 재판 자체도 최대한 뒤로 이렇게 지연시키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청와대 내지는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그리고 이 지금 주요 지금 사건의 그 행위자들 간에 이 변호인들 간에 서로 좀 약간 소통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약간 기획에 따라서 지금 일시적으로 쫙 다 움직여가는 것이 근데 보이고요. 뭐 이미 다 가장 결정적으로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 그 업무 일지 내용 100% 대통령 지시다라고 검찰 수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지금 갑자기 번복하잖아요. 근데 검찰은 예. 그러잖아요. 4명의 변호인이 입회하에 예? 본인이 다 이렇게 줄처감수작을 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냐. 근데 저도 좀 그런데 자 장시호 PC 제출한 거 말이에요. 그게 참 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최순실이 굉장히 이제 격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통수 맞았다 이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장시호 같은 경우는 지금 그 8살짜리 아기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이 네.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그러니까 이제 장시호가 자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자녀를 못 보는 데 대해서 굉장히 큰 어떤 슬픔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최순실이 독일에 가 있을 때 장시호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집에 가서 이런 물건을 치워라 했는데 그 물건이 뭐냐면 일단 태블릿 PC와 그다음에 청와대 마크가 들어있는 쌀포대, 그다음에 이제 제이콥스라는 그 김영재 그 성형외과 원장이 네, 했던 그 부인이 그 화장품 이걸 치우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들고 나온 게 CCTV 잡혔어요. 그래서 특검에서 이제 진술을 하다 도대체 뭘 가져갔냐 하다 보니까 결국에 장시호가 거기에 태블릿 PC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 태블릿 PC를 그러니까 최순득 씨 한테 이제 맡겨놓고 갔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부모들이 이제 냈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뭔가 이야기는 있었을 겁니다. 지금 뭐냐면 장시호 같은 경우는 이제 횡령죄거든요. 횡령죄 같은 경우는 이제 변제를 한다든지 본인이 또 인정하게 되면 좀 약해질 수는 있어요. 아마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왜 거기서 하필 이 세 가지 물품을 없앴느냐. 첫 번째 이 태블릿 PC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 JTBC가 입수한 거는 2014년까지 그렇죠. 활동했던 거고 이거는 2015년 그건 11월 7월에서 12월까지입니다. 그렇다면 11월. 제가 볼 때 예. 그 뒤에 사용했을 것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쌀 같은 경우는 청와대 마크가 들어있다는 것을 일단 청와대에 왔다 갔다 했다는 거거든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화장품입니다. 예. 이 화장품은 장시호도 이야기했지만 그 금고 속에 들어있던 서류가 바로 그 회사의 서류라고 했던 예. 거죠. 자, 그러면 뭔가 이 회사가 최순실과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 예.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요, 이 태블릿 PC 같은 경우는 CCTV에도 포착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가 CCTV가 포착이 되니까 특검 쪽에서 이제 추궁을 했겠죠. 이게 도대체 누구 태블릿 PC냐라고 하니까 이제 그걸 이제 진술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일종의 약간 플리바게인도 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특검 쪽에서 약간의 이제 설득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최순득 씨 부부가 최순실 씨 만난 그 과정에서 아주 호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딸만은 어떻게 좀 살려달라라고. 그거하고도 지금 연결이 다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제 상황을 어떤 네티즌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모 잘 가. 어쨌든 이 장시호의 이런 행동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번 청문회 때 또 이런 얘기가 비슷하게 나왔는데 화면 함께 보시죠. 동계 스포츠센터 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맨 최순실 처음에? 아이디어, 최순실 이모 아이디어였습니다.
그 센터에 직위는 뭐였습니까? 없었습니다. 직위도 없이 그 동계 스포츠센터 설립을 주도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네. 또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는 이 자백을 하면 정치호가 이런 분위기 계속하면 최순실이 더 곤란해지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 수사적인 말씀을 좀 예. 드리면 조사하는 과정,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플리 바게닝하고 좀 차원이 다른 예. 수사 협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자백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주범이 아닌 종범이 될 때는 구형에 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있고요. 예. 구형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나중에 선고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 수사 협상 이 부분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고 예. 보고 지금 말씀했지만은 나는 지시에 의해서 따를 수밖에 예. 없었다, 거스를 수 없었다 하는 이 부분이 아마 전략적인 차원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다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 같으면 최순실 씨가 예. 더욱 공궁에 빠질 확률이 더 높죠.